저는 절대 이거 까려고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작품과 캐릭터의 매력과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봤거든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스스로 속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진짜 조금의 매력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즈니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뭔 짓을 해도 이 캐릭터는 인기 끌기는 글렀다는 거.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MCU 신작 드라마 아이언 하트입니다. 총 6부작 드라마입니다. 6부작인데 2주 만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에 1, 2, 3부가 나왔고 7월 2일에 4, 5, 6부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전체 회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넷플릭스처럼 점점 시리즈 전체의 공개 텀을 좁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한 번에 전체 회차를 다 공개하는 게 넷플릭스가 성공하게 된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점점 넷플릭스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작품이 아이언 하트잖아요. 여러가지 이유들로 기대치가 바닥이었던 작품, 이런 작품을 질질 끌어서 뭐합니까? 귀찮은 숙제 후딱 처리하는 느낌으로 2주 만에 다 풀어버렸네요. 이 작품의 전문가 평가 로튼토마토 지수가 82%. 전문가들이 뭔 소리를 하든 알게 뭡니까? 이거는 망작이다, 진짜 노잼이다, 노잼을 넘어서서 거의 고문 수준이었다. 그것이 저의 감상입니다. 기대치는 바닥이었지만 그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되게 근본적인 고찰까지도 하게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히어로 장르란 뭘까? 우리는 왜 히어로 장르를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는가? 그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 히어로라는 장르에 대해서, 특히 한국은 미국의 코믹북을 접하기 힘들었으니까 히어로 장르를 애니메이션들 아니면 슈퍼맨이나 배트맨 영화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슈퍼맨 1편, 2편, 배트맨 1편, 2편 모두 작품성 뛰어난 영화들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의 일반적인 대중인식은 이런 히어로 장르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다, 그런 인식을 편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히어로 장르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히어로 장르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게 그냥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애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그냥 엄청 멋있는 거, 히어로의 외형도 그렇고 히어로가 사용하는 기술과 그런 기술이 바탕이 되는 액션 장면들, 목에 보자기 묶어서 슈퍼맨 흉내내는 것처럼 애들이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멋있는 존재, 그것이 히어로다. 그리고 여자 히어로의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로 예뻐야죠. 예쁘고 멋있는, 그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이 장르의 근본이다.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스파이더맨, 히어로 장르에서 이런 좋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왔지만 저는 이 장르의 궁극적인 대중성을 끌어올린 히어로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언맨은 물론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서사도 훌륭하지만 그 간지 하나로 끝이었어. 마블이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힘을 잃는 거는 결국 캐릭터들이 덜 멋있고 덜 예뻐서 그래요. 언제부턴가 이런 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다 라고 하며 공격하는 무리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안 예쁘고 안 멋있는 히어로는 외면하는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멋있고 예쁘다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젠데이아 같은 배우, 저는 젠데이아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젠데이아도 외모가 별로라고 하는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캡틴 마블, 저는 사실 캡틴 마블 1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마블 등장하는 장면도 되게 좋아요. 2편 더 마블스는 확실히 별로였지만 1편이랑 어벤져스를 볼 때 캡틴 마블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우 외모도 그렇고 라순이가 광장시장에서 먹방도 찍고, 저는 이 배우가 꽤 호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할 때 저는 대체로 좋게 보는 경우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아이언 하트는 물론 그 전에 블랙팬서 2편에서 먼저 봤지만 이 캐릭터가 주인공인 드라마로 제대로 각 잡고 보니까 진짜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절대 이거 까려고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작품과 캐릭터의 매력과 재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봤거든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스스로 속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진짜 조금의 매력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디즈니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뭔 짓을 해도 이 캐릭터는 인기 끌기는 글렀다는 거.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고 디즈니가 이 캐릭터를 유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야, 이거 뭔 짓을 해봐도 이 캐릭터는 인기 끌기는 글렀으니까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해, 진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 이 작품이 굳이 말하자면 장점이 있긴 하거든요. 빌런이 괜찮아요. 빌런 포지션의 캐릭터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래도 굵직하게 존재감 있는 빌런은 3명. 일단 더 후드, 마법의 망토를 가지고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인물. 사연이나 동기가 꽤
괜찮았어요.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라서 좋은 빌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1편의 빌런이었던 오베디아 스탠의 아들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이 캐릭터도 좋았습니다. 아이언하트 자체가 아이언맨하고의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의 등장은 매우 적절하고 주인공과의 관계성 묘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빌런은 더 후드의 뒤에 있는 흑막, 그 정체는 스포일러이지만 이 작품의 결말에서 엄청 파격적인 전개가 나오고 앞으로 MCU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계속 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주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말은 단순하게 보면 아이언하트 캐릭터를 거의 유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MCU에서 활용의 여지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캐릭터의 복합성 면에서는 꽤 확고한 노선을 보여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캐릭터가 유기당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용, 특히 결말을 보면 확실히 그래요. 다만 저는 왜 자꾸 유기당했다고 느끼냐면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없으니까. 결말을 보면 사실 유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든 MCU에서 이 캐릭터 역할을 주려고 짜낸 궁여지책으로까지 보일 정도인데 일반적인 히어로의 방향이든 복합적인 방향이든 아니면 아예 반대의 길이든 어느 쪽으로 가든 캐릭터의 기본적인 매력은 무조건 필요해요. 이 캐릭터는 너무 매력이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캐스팅 시점에서 이미 망했어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도미니크 소온에 대해서 외모가 엄청 별로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런 히어로 장르의 주인공 캐릭터를 연기하기에는 너무 느낌이 안 살아요. 외모를 떠나서 포스나 아우라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오히려 이 작품에 출연한 다른 흑인 배우 중에서 주인공의 조력자인 여자 마법사 젤마를 연기한 리건 알리아라는 배우가 도미니크 소온보다 훨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인공 캐릭터의 아우라라는 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도미니크 소온이 연기한 주인공 리리 윌리엄스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서 그 없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우라 없음, 매력 없음. 진짜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없다 이 느낌만 엄청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수트 디자인까지도 무매력이냐고. 마블의 CG가 뭐 퀄리티도 그렇고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견은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정말 바닥을 보여주네요. 아니 무슨 무광블랙 느낌으로 그 애매한 질감 뭐냐고. 아이언맨은 가장 멋있는 히어로 중 하나였잖아요. 토니 스타크의 캐릭터성을 포함해서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징성을 아이언하트 따위가 감히 대체한다는 건 애초에 어림도 없는 거고 이 드라마에서 그나마 좋았던 건 어림도 없다는 거 인정하고 아예 방향을 틀어버려서 파격적인 결말을 선택한 것 그거는 괜찮아요. 최소한 주제 파악은 한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이언하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작품이라면 그 수트 안에 어떤 인간이 탑승하고 있든 수트를 입고 액션을 할 때는 아이언맨이라는 전설적인 캐릭터의 큰 부재를 조금은 벌충하는 느낌이 나야 할 거 아니야.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드라마는. 결말은 거의 궁여지책으로 보이면서 뭔가 길을 열어놓긴 했어요. 그런 결말이라면 이 캐릭터가 MCU에서 무슨 역할이든 할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이대로 잊혀져도 전혀 무방하고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매력도 재미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언급한 대로 그냥 숙제하듯이 후딱 치워버리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리리 다음으로 큰 비중의 캐릭터가 나탈리였죠. 나탈리도 별로야. 제일 비중이 큰 두 캐릭터가 완전 무매력 캐릭터 원투펀치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탈리의 동생인 제이비어라는 캐릭터는 좋더라고요. 리리하고 약간 썸 관계였죠. 저는 제이비어가 리리를 구원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봤거든요. 리리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매력이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제이비어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이비어는 정말 마음씨 좋은 선량한 청년이잖아요. 하지만 리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 제이비어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만약 아이언하트의 속편이 나온다면 그런 스토리도 가능한 선택지이긴 하지만 속편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MCU의 다른 작품에서 이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네요.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 없음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이 작품을 보고 크게 느낀 건 피로감입니다. 올해 나온 마블 작품 중에서 썬더볼츠가 평이 꽤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리뷰에서 별로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썬더볼츠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아이언하트를 보고 나니까 더 확 스스로의 감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로감이었어. 그리고 썬더볼츠는 평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에 참패했어요. 저는 그 이유도 저랑 비슷하게 관객들의 피로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 장르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삽질하다가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캐릭터들 더 이상 안 보고 싶어. 피로감이 너무 극심합니다. 아니면 가끔씩 피로를 풀어주던가. 피로를 푸는 방법은 뭡니까? 청량함이 있어야 해. 되게 멋있고 예쁘고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곧 개봉하는 판타스틱 4? 청량함이 있으려나? 일단 색은 파란색이야. 청량해. 그런데 내용이나 캐릭터들의 매력에서도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아무튼 결론은 지금 마블에 아니 히어로 장르 전체에 필요한 건 청량
상냥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하트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